유임이 결정된 정호원 총리가 진도를 찾아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약속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의 16강행은 좌절됐지만 시민들은 월드컵 자체를 즐겼습니다. 4년 뒤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가 내일부터 시작돼 나흘 동안 계속됩니다. 세월호 참사로 연기됐던 지역 축제 일정이 재개됐습니다. 민선 6기 광주시가 진정한 시민 주인 시대를 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단순한 여론 수렴이 아니라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표가 반려돼 유임이 결정된 정홍원 국무총리가 오늘 진도 팽목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아직 가족을 못 찾고 있는 실종자 가족을 만나서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유임 이후 첫 일정으로 진도를 찾았습니다. 진도 실내체육관을 방문한 정 총리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위로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힘을 합쳐가지고 한번 난관을 거쳐가 봅시다. 총리님 뵈면서요. 열심히 좀 해주세요. 2달 넘게 예를 태우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생되신 분들 잊지 말아주세요. 제가 항상 옆에 있을 테니까 힘내시고. 정 총리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국민들이 4월 16일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도록 팽목항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좋아지니까 힘내시고 믿고 그렇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건강을 챙기셔야 돼요.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총리실과 한 라인을 만들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아직도 11명의 세월호 실종자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쳐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 총리의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참사 수습 초기부터 관여했던 진도경찰서 간부가 진도대교에서 투신해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도경찰서와 목포해양경찰서는 어젯밤 9시 50분쯤 진도대교에서 투신한 진도경찰서 소속 김모 경위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초기부터 관련 업무를 담당해온 김 씨는 최근 지인들에게 스트레스와 우울 증세를 호소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어제도 진도체육관에서 근무를 한 뒤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혼자 진도대교로 이동했고 투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새벽부터 일어나 우리나라의 월드컵 경기 보신 분들 실망이 크셨죠? 광주 월드컵 경기장에 모여서 지켜본 응원단들도 경기 결과에 크게 아쉬워는 했지만 그래도 잘 싸웠다며 4년 뒤를 기약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6강 진출에 신락 같은 희망이 남은 벨기에전이 열리는 새벽, 붉은 옷을 입은 시민들이 하나둘씩 월드컵 경기장으로 모여듭니다. 경기 시작 전 애국가가 울려 퍼지자 월드컵 경기장에는 거대한 태극기가 올라가고 대표팀과 벨기에 선수들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일 때마다 시민들의 탄성과 응원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전반 45분에 벨기에 미드필더 두프루가 거친 파울을 범해 퇴장당하자 경기장에는 16강에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33분 벨기에에게 선제골을 내주자 시민들의 탄식과 한숨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결국 0대1로 졌지만 시민들은 태극전사들이 잘 싸웠다며 세월호 참사로 침체된 대한민국에게 희망을 줬다고 격려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분위기도 침체가 돼 있는데 국민들한테 좀 더 좋은 그런 영향으로 또 줄 수 있고 오늘 경기장에 모인 시민들은 약 2천여 명.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경기를 다시 볼 수 없게 된 시민들은 4년 뒤를 기약하며 아쉬움을 달랬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저수지에 산다는 이끼벌레가 영산강에서 대거 발견됐다는 소식 며칠 전에 전해드렸죠. 정부는 4대강 사업과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영산강 사업도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시각이 정반대입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들어 유독 영산강에서 늘어나고 있는 태형동물 큰빛 이끼벌레. 저수지에 사는 큰빛 이끼벌레가 영산강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원인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문가의 의견이 다릅니다. 4대강과 무관하다는 환경청과는 달리 전문가들은 수온 상승이나 조류 농도와 더불어 4대강 사업도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생물이 좋아하는 환경 자체는 분명히 유속이 느린 곳이에요. 물이 고여 있는 거니까. 그 영산강 있는 데가 호가 있는 거겠죠, 당연히. 또 환경청은 큰빛 이끼벌레의 유해성이 분명하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릅니다. 지난 2008년 이미 큰빛 이끼벌레가 물고기 폐사와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대량 증식할 경우 인위적 제거나 수초 심기, 느린 물 흐름을 빠르게 하는 방법 등으로 제어가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단백질이 썩으면서 암모니아가 나와요. 그래서 그 주변에는 어류가 다가갈 수 없거나 또는 그 수초대를 없어지기 때문에 큰빛 이끼벌레의 이상 증식이 망가지고 있는 영산강 생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가운데 지난 4년간 영산강에서는 구슬다슬기와 염주새 우렁이처럼 흐르는 물을 좋아하는 종은 사라지고 고인물을 좋아하는 종이 늘어나고 있다는 정부 모니터링 결과도 나왔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민선 6기 광주시에 바란다 마지막 순서입니다. 윤장현 당선자는 선거 때부터 시민시장을 자임하며 시민 주인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이를 위한 필수 조건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민선 5기의 사업은 지하철 2호선 건립이나 호남 고속철의 광주역 진입, 수영대 선수촌 분산 건립 등입니다. 시민 주인 시대를 선언한 민선 6기인 만큼 대민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주는 첫 시험대가 되는 셈입니다. 단순한 여론 수렴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이라면 이용객 수나 재정 상황, 교통 분담률 등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시민들의 합리적인 판단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시민의 여론을 묻기 이전에 정확하게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시민에게 묻고 거기서 답을 찾고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수직적 리더십에 길들여져 있는 공직사회 내부의 변화도 필수적입니다.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위에 군림하기보다는 희생하고 헌신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해야 시민 주인 시대가 조기에 구현됩니다. 또 세계 수영대회처럼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갈등이 지역사회를 갈라놓았던 만큼 중앙부처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이런 현안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민들과의 소통이 50%라면 중앙정부와의 소통이 나머지 50%라는 거죠.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 역시 시민의 편에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의정활동을 한다면 시민 주인 시대 구현에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버스 파업 닷새째인 오늘 전세버스 투입으로 버스 운행률이 조금 올랐지만 주말에는 다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부터 전세버스 100여 대가 버스 운행에 투입되면서 76개 노선에 760여 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며 82%의 버스 운행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는 대체 인력의 휴식과 시민 이용이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버스 운행률을 60%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미뤄졌던 지역의 축제들이 여름을 맞아 다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양 대나무 축제도 조심스레 문을 열었습니다. 주말과 휴일의 날씨 정보를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담양을 찾는 관광객들이 빼놓지 않고 방문하는 대나무숲. 산들바람이 부는 푸른빛의 대나무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무더위도 잊게 됩니다. 많이 더운데 여기는 대나무 숲이라서 그런지 되게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천년의 대숲 세계를 품다라는 주제로 중록원과 관방재림 일원에서 개막한 대나무 축제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늘부터 이달 말일까지 나흘간 열립니다. 내일부터는 세계에서 단 하나뿐이라는 대나무 자전거를 타볼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대나무 자전거는 내구성이 강하고 가벼우며 친환경적이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무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한 하천 물놀이가 한창입니다. 나들이 나온 연인은 대소쿠리를 하나씩 가지고 물고기 잡이 데이트를 즐기기도 합니다. 오늘 날씨 더운데 여기 물에 들어가니까 되게 시원하고 물고기 처음 잡아보니까 재밌어요. 다음 주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되는데요. 이번 주 주말 대나무 숲으로 나들이 오셔서 더위를 피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는 비 소식 없이 구름만 끼면서 야외 활동 지수가 좋음 담기가 예상됩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 오늘보다 더위가 조금 덜하겠습니다. 휴일인 모레에는 아침 19도, 낮 30도가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영상으로 우리 이웃들의 목소리를 듣는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산은 늘고 소비는 주는데 수입은 자꾸 늘어서 삼중고에 시달린다는 우리 지역 낙농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윤순진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겨울에 따뜻한 날씨의 영향으로 우리 낙농가들한테는 생산이 약 3%에서 4% 정도 늘어난 경향이 있었고 소비가 3~4% 부진한 경향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우리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는 계약된 물량 외에는 키로당 100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 타결된 이후로 한 EU 유제품이 물밀듯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원유가 체화되고 소비 여러분에게 안 가는 이유는 바로 수입 유제품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동강대와 조선이공대 등 광주와 전남 지역 9개 전문대학이 특성화 육성대학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앞으로 5년 동안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산학 밀착형 인재 개발과 글로벌 직업 능력 개발 등 대학별로 특성화된 인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육성 대상에 포함된 동강대는 이번 사업으로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오는 2018년까지 취업률을 8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법외노조 결정에 항의하는 전교조의 조퇴 투쟁에 광주와 전남에서도 교사 12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학생들의 수업 차질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부정적인 여론몰이에 악용되지 않도록 당초 예상보다 참여폭을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법적인 틀 속에서 참교육과 민주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신 정권에 항거했던 전남대 교육지표 선언 36주년을 맞아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정부의 교육정책이 심각한 보수 경향으로 치닫고 있는 요즘 교육지표 선언에 담긴 민주교육의 정신을 더욱 계승해야 한다고 결의했습니다.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은 지난 1978년 전남대 교수들이 유신 정권의 교육 이데올로기를 비판한 뒤 학생들이 지지 시위를 벌였던 사건으로 당시 해직되고 제적됐던 교수와 학생들이 지난해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습니다.